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실시된 2021-2022학년도 고3 평가원 모의고사 화학 반응식에서의 양적 관계 킬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볼 문제는 2021학년도 6월 모의고사 18번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분자량은 A가 B의 2배라고 했고요.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A와 C의 개수는 A로 B의 개수는 1로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AV리터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넣으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B의 질량에 따른 전체 기체의 밀도를 나타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에서 실린더의 부피는 2.5V리터라고 했네요. 그래프를 보면 X가 나오는 지점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그래프의 기울기가 다르잖아요. 그럼 이 지점이 반응이 완결된 지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저번 개념 영상에서 다뤘던 내용을 살짝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응은 처음에 실린더에 A가 들어있었고요. 거기에 B를 첨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첨가하는 B는 완결점까지 부피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즉, B가 들어오면서 반응하면서 사라지는 A와 생성되는 C에 의해서 부피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화학 반응식의 개수를 보니 A의 개수와 C의 개수가 동일하죠. 그 말은 완결점까지 부피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실린더에 A가 얼만큼 들어있었어요? V만큼 들어있었죠. 그 말은 초기 상태에서 완결점에 도달할 때까지 부피 변화는 있다 없다? 없다. 처음부터 완결점까지 부피는 몇으로 일정할 것이다? V리터로 일정할 거란 얘기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냐면 P에서 실린더의 부피가 2.5V라고 했잖아요. 완결점 이후로 첨가되는 B는 반응에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첨가된 만큼 부피가 늘어날 겁니다. 완결점에서의 부피 V, P에서 2.5. 그 말은 완결점부터 P까지 들어간 B의 부피는 얼만큼이다? 1.5V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 있는 밀도항을 사용해 주려고 하는데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이 됩니다. 초기 지점하고 P 지점을 보면 밀도 B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부피 B가 V 대 2.5로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식에다가 대입해주면 우리는 뭘 구할 수 있을까요? 밀도 B랑 부피 B를 알기 때문에 질량 B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식을 질량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 초기 지점과 P 지점에 밀도비와 부피비를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초기 지점과 P 지점 밀도비는 몇 대 몇이에요? 5대 4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5대 4 이렇게 대입해 주고 초기 지점과 P 지점에 부피비는 몇 대 몇이에요? V 대 2.5니까 2대 5가 되겠죠. 그럼 2대 5를 이렇게 대입해 주고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질량비는 10대 20이니까 몇 대 몇의 질량비를 갖는다? 1대 2의 질량비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기 지점과 P 지점의 질량은 2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해줘야 되냐면 처음에 A가 있었습니다. 얼만큼 있는지는 몰라요. 여기에다가 B를 Wg을 첨가했더니 최종적으로 질량이 몇 배가 되었다? 2배가 되었다. A가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W만큼 넣었더니 질량이 2배가 됐대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하면은 A 뭐 Tg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 BWg을 넣었더니 질량이 2배가 되었다. ET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고요. 요 둘의 합이 ET랑 같다라는 식을 풀어주면 T가 W랑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초기 A의 질량이 W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냐면 처음에 있는 양에 얼만큼을 넣어줘야 양이 2배가 될 것이냐. 얼만큼 넣어주면 2배가 되겠어요. 있던 만큼 넣어주면 되겠죠. 이걸 이용하면 바로 A의 질량을 찾을 수 있겠죠. W만큼 넣었는데 2배가 됐다고? 아, 원래 W만큼 있었겠구나. 방금 알아낸 정보로 A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요. A, Wg의 부피가 V리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A가 V리터가 있었고 초기 질량이 얼만큼이래요? W만큼이래요. 그러면 AWg에 해당하는 부피가 V리터입니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B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할 겁니다. 최종적으로 P 지점까지 첨가된 B가 얼만큼이에요? Wg이죠. 그럼 BWg의 부피를 알아낸다면 처음부터 P 지점까지 넣어준 B의 부피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완결점까지 들어간 B의 부피를 이용해 개수도 찾아줄 수 있을 거예요.
BWg의 부피는 어떤 식으로 정의하냐? 여기에 있는 분자량 가지고 정의를 할 겁니다. 분자량이 A가 B의 2배래요. 즉 A가 B보다 2배 더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은 질량만큼 준비를 하려면 무거운 게 더 많이 필요해요? 가벼운 게 더 많이 필요해요? 가벼운 게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벼운 게 2배 더 많이 있어야 무거운 거랑 같은 질량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체의 분자량비는 밀도비랑 같잖아요. 즉 A랑 B의 밀도비가 2대 1이 나와야 돼요. 근데 밀도랑 질량은 비례하고 밀도랑 부피는 반비례하죠. 질량이 동일해. 그러면은 밀도비랑 부피비는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밀도비가 2대 1이다, 부피비가 1대 2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기에게 편한 방법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B, Wg의 부피를 찾았으니까 여기 앞에 들어간 B의 부피를 써줄게요. 완결점 이후로 1.5가 들어갔다? 그럼 완결점까지 0.5가 들어간 거죠. 처음 A의 부피가 V리터, 완결점까지 들어간 B의 부피가 0.5V리터. 반응하는 부피비가 몇 대 몇이에요? 2대 1이죠. 그럼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도 2대 1이 나와야 됩니다. A가 2라는 것을 찾을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X만 찾아주면 문제가 끝나는데요. X는 완결점에서의 밀도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구하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선생님은 어떻게 구할 거냐? 바로 기체의 밀도비는 분자량 B와 같다를 이용해서 구할 겁니다. 처음에는요, 기체 A만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완결점에서는 기체 C만 들어있는 상황이에요. 즉, 초기 지점과 C 지점의 밀도비는 A와 C의 분자량비가 될 겁니다. A와 C의 분자량비를 찾기 위해 질량비는 몰수비와 화학식량의 비의 곱과 같다. 요거 사용해 주도록 할게요. 계수 2인 거 찾았죠? 그럼 반응 몰비가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2다. 그리고 분자량은 A가 B의 2배라고 했으니까요. 2대 1을 여기에다 대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래 두 개의 곱으로 질량이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은 A의 질량은 4만큼, B의 질량은 1만큼. 그럼 여기에서 질량 보존으로 만들어지는 C의 질량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4와 1의 합인 5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래 두 수의 곱이 5가 나와야 되니까 화학식량은 2분의 5가 되겠네요. A와 C의 화학식량의 비, 2 곱해주면 몇 대 몇이에요? 4대 5죠. 그럼 1대 X가 4대 5가 나와야 되니까요. 여기에 있는 X는 4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까지 구해줬으니까요. A랑 X 구해보면 2분의 5가 나오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X값을 찾을 때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비교하려고 하는 거는 밀도잖아요. 근데 초기 지점부터 완결점까지 기체의 부피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이때 밀도는 누구에 의해서 달라진다? 질량에 의해서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초기 지점과 완결점에서의 질량비를 찾는 겁니다. 초기에는 A만 있기 때문에 질량이 W만큼일 거고요. 완결점에서는 A에 B가 들어오는데 B가 얼만큼 들어와요? 0.5V만큼 들어오죠. B, 2V의 질량이 W예요. 그럼 0.5V는 4분의 1만큼이니까 4분의 W가 들어오겠죠. 즉, 초기의 질량은 W, 완결점에서는 W의 4분의 W 더한 4분의 5W. 이번에도 질량비 4대5 나오죠? 밀도비 4대5, X 4분의 5. 이렇게 접근해도 괜찮다는 거죠. 자기에게 조금 더 와닿는 풀이 기억하시고 문제에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2021학년도 9월 모의고사 18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화학 반응식이다.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반응을 시켰다. C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은 5분의 4이고 실험 2에서는 B가 모두 반응하였다. 그리고 표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실험 1에 비해 2에 더 많은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2를 먼저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계 반응물을 알려주기도 했으니까 2를 먼저 봐주셔야 돼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험 1을 기준으로 A가 9W, B가 2W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기에서 한계 반응물은 B라고 했으니까 B, W가 반응에 모두 참여해서 A와 C가 남아있는 상황일 겁니다. 근데 반응 후 전체 기체의 양분의 C의 양이라는 요 분수값이 9분의 8로 표현이 됐잖아요.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남아있는 전체 기체의 양은 A의 양과 C의 양을 더한 값이에요. 즉, 여기 나와 있는 요 분수식의 의미는 뭐냐면 A의 몰수랑 C의 몰수를 더한 것분의
C의 몰수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분수값이 몇으로 표현됐어요? 9분의 8로 표현이 됐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C가 8이고 A가 1일 때 이러한 분수식이 만들어진다. 즉 남아있는 A와 C의 몰비가 몇 대 몇이다? 1대 8이다. 딱 이걸 보고 아 뭐야 AC분의 C가 9분의 8이라고 A랑 C가 1대 8의 몰비로 남아있구나. 이렇게 바로 찾아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 세 줄 쓰기에다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남아있는 물질의 몰비를 보니까 A랑 C가 1대 8로 남아있더라.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자료는 9W, 2W, 질량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몰을 질량으로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보니까 C의 분자량분의 A의 분자량이 5분의 4다. 즉 A의 분자량과 C의 분자량 B가 4대 5라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는 몰 B에다가 화학식량을 곱해서 질량 B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A쪽에는 4를 곱하고 C쪽에는 5를 곱하면은 4대 40이라는 비가 나오죠. 정리해주면 1대 10의 질량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반응 전 물질의 총 질량이 11W죠. 그럼 반응 후 총 질량도 11W. 근데 그거를 1대 10으로 나눠주라고 했으니까요. W, 10W를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모든 항을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B가 한 개 반응물이었기 때문에 B는 2W가 반응을 할 거고 A는 W만큼 남아야 되기 때문에 8W만큼 반응을 할 거예요. 그럼 생성물은 10W만큼 만들어지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반응에서의 반응 질량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4대 1대 5라는 거죠. 요거를 이용해서 계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질량비는 화학 반응의 계수비와 화학 식량의 비의 곱과 같다 써주시고 반응 질량비가 4대 1대 5잖아요. 4, 1, 5 쓰고 A와 C의 화학 식량의 비가 4대 5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밑에다가 4, 5 이렇게 정리해주고 화학 반응식 계수비가 2대 1대 C니까 2하고 1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두 수의 곱이 8이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8이 나오도록 전체 2 곱해서 다시 써줄게요. 8대 2대 5. 그럼 여기는 나머지 두 자리 정리해 줄 수 있겠죠. B의 화학식량 자리에다가는 2를, C의 계수 자리에도 2를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C가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비인 V1 대 V2의 B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실험 2는 위에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험 1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하고 B의 질량이 4W, 6W인데요. 반응 질량비가 4대 1대 5으로 4W, W 반응해서 C가 5W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럼 B 5W, C 5W가 남아있는 상황이겠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건 부피비이기 때문에 질량을 비교해 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써져 있는 질량을 몰수로 바꿔서 비교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한번 다 구해 볼게요. A의 분자량은 4니까 A는 4분의 W만큼 있을 거고요. C의 분자량은 5니까 2W만큼 있을 겁니다. 즉, 실험 2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나면 4분의 9W만큼 기체가 남아있게 돼요. 여기도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B의 화학식량은 2니까 B는 2분의 5W만큼, C의 화학식량은 5니까 C는 W만큼 남아있겠죠. 즉, 실험 1에서는 반응이 끝나고 나면 2분의 7W만큼의 기체가 남아있게 됩니다. 요 두 개의 B가 문제에서 물어보는 반응 후 기체의 부피비가 돼요. 여기 대입해가지고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가 2였죠. 그리고 V2가 분자항에 있으니까 V2는 그대로 써주시고 V1은 분모항에 있으니까 역수 취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B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W는 떼고 정리를 해줄게요. 계산을 해주면 7분의 9가 나오네요. 정답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전체 기체 양분의 C의 양을 빠르게 몰비로 정의하고 그거를 질량비로 바꾼 뒤 개수랑 B의 분자량 찾아주고 반응 후 부피까지 마무리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풀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은 고3 2021학년도 11월 수능 20번 문제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림가는 실린더에 A와 B가 9W, W가 들어있는 것을, 나는 가 실린더의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다는 나의 실린더에 BWg을 추가해서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 실린더 속 기체의 밀도가 D1, D2, D3일 때 그때의 밀도비를 분수값으로 표현을 해줬네요. 다 실린더 속 C와 D의 질량비는 4대 5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실린더 그림을 보면요. A하고 B가 들어있었고 반응이 한번 완결이 났고요.
거기에 BWg이 추가돼서 다시 한번 반응이 완결된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봐줘야 되는 게 뭐냐? 가에서 다로 가면 반응이 아예 끝나면서 A랑 B가 남지 않아요. 즉 A9W에다가 B 총 3W를 넣으면 반응이 완결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정의해 줄 수 있냐? 바로 A, B, C, D의 반응 질량비입니다. A9Wg과 B3Wg이 완전히 반응하죠. A와 B의 반응 질량비는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 반응이 완전히 진행됐을 때 다에 있는 C와 D의 질량비가 4대 5죠. 즉 생성되는 C와 D의 질량비는 4대 5가 돼요. 질량보전 법칙에 의해서 반응 전 총 질량과 반응 후 총 질량이 같아야 되죠. 반응 전 총 질량이 지금 4로 표현이 됐고요. 반응 후 총 질량이 9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다가는 9를 곱하고 오른쪽에다가는 4를 곱해서 질량비를 다시 정의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 질량비가 27대 9, 뒤에 질량비는 16대 20이 되겠네요. A와 B 질량 더하면 36, C와 D 질량 더하면 36 나오죠. 여기에 써져 있는 27대 9대 16대 20이 바로 이 반응에서의 반응 질량비가 되겠습니다. 질량비를 구한 이유가 뭐냐면 문제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A와 D의 분자량비 그리고 화학 반응식의 개수란 말이에요. 질량비를 알고 있다면 개수를 알고 있을 때 분자량비를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분자량비를 알고 있을 때 개수비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반응 질량비를 먼저 구해 놓은 겁니다. 그럼 질량비는 여기에다가 잠깐 놔두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조금 더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체에 밀도비가 주어져 있고 질량값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밀도식을 이용해서 가나 다의 부피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랑 나부터 먼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에서 나로 갈 때에는 단순히 반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밀도랑 부피가 반비례하겠네요. D1하고 D2 밀도비가 7대 5죠. 그럼 D1과 D2의 부피비는 몇 대 몇이다? 5대 7이다. 그걸 여기 아래다가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와 다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나에서 다로 갈 때에는 BEWg을 추가하기 때문에 질량의 변화도 생기거든요. 그럼 이때에는 단순히 밀도랑 부피가 반비례한다라는 걸 이용할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부피에 대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와 다의 밀도비와 질량비를 대입하는 거예요. 질량비부터 대입해 볼게요. 나에서는 총 질량이 10W, 다에서는 총 질량이 12W죠. 그럼 질량비는 5대 6이 될 거고요. 나와 다의 밀도비는 25대 14죠. 그럼 25대 14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왼쪽 값은 5분의 1로 정리가 되고 오른쪽 값도 한번 약분을 해주면 7분의 3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비례식으로 풀어주면 몇 대 몇이 나와요? 7대 15. 이게 나와 다의 부피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피의 비를 구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의 부피가 7이었으니까 바로 다의 부피 써줄 수 있겠죠? 15라고 써주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부피비를 실제 부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가는 5리터, 나는 7리터, 다는 15리터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가, 나, 다에서 생기는 부피 변화의 이유입니다.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2리터만큼 늘어났죠. 왜 늘었을까요? 바로 A와 B가 반응하면서입니다.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A가 남아있는 걸 보면 B가 한계 반응물로 작용을 한 상황이거든요. BWg이 반응할 때 부피가 2리터가 늘어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서 다로 갈 때 부피가 8리터가 증가해요. 왜 8리터나 증가했을까요? BWg이 추가되면서 부피가 한번 늘어났을 거고요. 얘가 다시 반응에 참여하면서 부피가 한 번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방금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2리터가 늘어났어요. 왜? BWg이 반응했기 때문에. 나에서 다로 갈 때는 B가 2Wg 반응하죠. 그럼 이때 부피는 몇 리터가 늘어날까요? 4리터가 늘어날 겁니다. 즉 BWg이 반응하면서 부피가 4리터가 늘어나는데 총 8리터가 늘어났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BEWg을 첨가하는 과정에서 부피가 4리터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서 B를 기준으로 W 반응할 때 늘어나는 부피, 그럼 EW 반응할 때는 그거의 2배. 그럼 남아있는 부피 변화가 B를 첨가할 때 생긴 부피 변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찾아주는 순간 문제는 거의 끝이 납니다. BEWg이 4리터면
Wg의 부피는 2L가 되겠죠. 이때 A랑 B의 총 부피의 합이 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B가 2L라면 A는 몇 리터일 것이다? 3L일 것이다. 즉 A 9Wg의 부피가 3L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거의 문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른 기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9W에 B 3W가 반응한 상황이잖아요. 그럼 A는 3L가 반응을 했을 거고요. B는 W당 2L였기 때문에 3W면 6L가 반응을 하는 상황입니다. 반응 부피비가 1대 2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X값이 2라는 사실 먼저 찾아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A랑 C의 개수가 똑같죠. 그럼 A 3L 반응하면 C가 3L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D의 부피만 구해주면 되는데 다의 총 부피가 15L죠. 그 중에 C의 부피가 3L예요. 그럼 D의 부피는 몇 리터가 나온다? 12L가 나온다. 반응 개수비가 1대 4니까 Y는 4가 나오겠죠. 그러면 마지막 W 몰수 화학식량 아래 두 개의 곱이 위와 같다. 이걸 통해서 A와 D의 분자량비까지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질량비는 위에 구해놨었죠. 27대 9대 16대 20. 반응 몰비는 1대 2대 1대 4. 그러면 아래 두 개의 곱이 위의 값이 나오도록 화학식량을 정의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A와 D의 분자량이잖아요. 그럼 A하고 D만 이렇게 구해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분의 D는 27분의 5고요. Y분의 X는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정답 54분의 5. 답이 미리 체크가 되어 있죠. 여기 뒷부분 영상을 한번 찍었는데 마이크 문제로 영상이 날아가서 여기만 다시 찍다 보니까 답이 체크가 되어 있었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밀도와 질량을 이용해서 부피비를 구한 다음 이 부피의 변화만 잘 해석해주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천천히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고3 2022학년도 6월 모의고사 19번입니다. A와 B가 반응하여 C와 D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B와 C의 개수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가는 실린더에 A, B, D를 넣은 것을, 나는 가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에서 전체 기체 양분의 D의 양 분수값으로 주어져 있고요. A와 B의 분자량 B가 분수값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 문제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디부터 볼 거냐? 여기 주어져 있는 부피를 기체의 몰수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온도 압력이 같다면 기체의 부피비는 몰수비와 같기 때문에 가와 나의 기체가 15몰, 16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에서 전체 기체 양분의 D의 양이 5분의 2, 4분의 3이라고 했기 때문에 분모를 15, 16으로 맞추면 D의 모일수가 나오겠죠. 여기 분모 분자의 3배를 해줄게요. D가 6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 분수값 분모 분자 4배 해주면 되겠죠. 그럼 D가 12몰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C와 D의 합이 16몰이 나와야 되죠. 그럼 위에 남아있는 C는 4몰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여기에서 12몰의 질량이 66g이었기 때문에 6몰의 질량이 33g이다 라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식을 보면 A와 D의 개수비가 2대 6이잖아요. 가에서 나로 갈 때 D가 6몰만큼 만들어줬죠. 그 말은 반응하는 A가 몇 몰이다? 2몰이다. 그리고 가에서 총 기체의 몰수가 15몰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2몰하고 6몰만큼 있었으니까 B는 7몰이 있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하고 B의 반응 몰비가 나오네요. 2대 7로 반응하고요. 그때 C는 4만큼 만들어지고 D는 6에서 12로 늘어났으니까 6만큼 만들어졌네요. 즉 반응의 개수비가 2대 7대 4대 6이 됩니다. B는 7, C는 4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반응 몰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질량, 몰수, 화학식량 써가지고 아래 두 개의 곱이 위와 같다. 또 활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분자량비가 7대 4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7하고 4를 대입해주면 반응 질량비가 나오죠. 반응 질량비가 14대 28로 나오네요. 반응 질량비가 1대 2죠. 그 말은 가에 들어있는 A와 B의 질량비도 1대 2가 될 것이다. 즉 여기에 Wg이 들어있다면 B는 2Wg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마지막 질량 보존 써가지고 W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있는 기체의 총 질량은 3W 플러스 33이고요. 나에 들어있는 기체의 총 질량은 14분의 9W 플러스 66이네요.
W를 왼쪽에, 상수를 오른쪽에 정리할게요. 그러면 14분의 33, W는 33이다. 33 지워주면 W가 14가 나오죠. 문제에서 시킨 대로 계산을 하면 14분의 7 곱하기 4니까 2가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질량보존 법칙과 문제에 나와 있는 자료를 잘 활용해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은 고3 20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20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려워요.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를 생성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표는 실린더의 A와 B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 1부터 3에 대한 자료이다. 반응 전 A, B의 질량, 반응 후 A 또는 B의 질량, C의 밀도, 전체 기체의 부피가 나와 있고요. C분의 X 곱하기 B의 분자량분의 C의 분자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실험 1과 실험 2에 남아있는 물질이 A인지 B인지 찾아줄 거예요. 즉 실험에서의 한계 반응물을 찾겠다는 건데 총 3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할 거예요. 첫 번째, 둘 다 A가 한계 반응물인 경우. 두 번째,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인 경우. 세 번째, 한계 반응물이 바뀌는 경우죠. 한계 반응물이 바뀌는 경우는 B의 질량이 변함이 없는데 A의 질량이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 반응물이 A에서 B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하겠네요. 첫 번째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만약 두 실험 모두 A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남아있는 물질은 B가 되겠죠. 근데 여기 A의 양을 봐봐요. 1에서 2로 갈 때 A의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늘고 있죠. 그럼 반응에 참여하는 B의 양이 늘면서 남아있는 B의 양은 줄어야 돼요. 근데 어때요? 남아있는 B의 양이 늘어나고 있죠. 그럼 이 경우는 말이 안 되니까 첫 번째, A가 모두 한계 반응물일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갈게요. 만약에 둘 다 한계 반응물이 B였어요. 그럼 이번에 남아있는 물질은 A가 되겠죠. 근데 실험 2는 실험 1보다 A 2g 더 들어갔죠. 둘 다 A가 남았다면 남아있는 A 양도 이만큼 더 커야 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이만큼 더 크지 않죠? 그럼 두 번째 경우의 수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즉, 세 번째 경우, 한계 반응물이 바뀌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대로 A하고 B를 이렇게 한계 반응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1에서 남아있는 물질은 뭐가 돼요? B가 될 거고요. 실험 2에서 남아있는 물질은 A가 될 겁니다. 이거를 잘 이용하면 W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실험 2부터 볼게요. A 3g에서 A 1g 남은 거 보이죠? 반응에 참여한 A는 몇 g이다? 2g이다. 실험 2를 기준으로 정리하면요. A 2g과 B Wg이 모두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로 실험 1을 해석할 거예요. 실험 1에서 반응에 참여한 A는 1g이죠. 여기에는 2g의 절반값입니다. 그럼 반응에 참여한 B도 2분의 W가 되겠죠. 그럼 W 중 2분의 W가 반응에 참여하면 남은 B는 2분의 W일 거고요. 그거의 질량이 5분의 4로 표현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즉 W 값은 1.6이 될 겁니다. 이렇게 W 값을 찾아줄 수 있고요. 이걸로 한 가지 더 B 자리에다가 1.6을 대입하면 반응하는 A하고 B의 질량비가 보이죠? 몇 대 몇의 질량비로 반응하나요? 0.4로 약분을 해주면요. 5대 4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까지 같이 써주면 5대 4대 9의 질량비로 반응한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일단 요거를 정리해놓고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질량비하고 W 값을 찾았기 때문에 실험 3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험 3에서 B의 질량이 W 플러스 2라고 나와 있죠. W에다 1.6 대입해주면 3.6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반응하는 A와 B의 질량비가 5대 4예요. 그러면 누가 한계 반응물이 될까요? A가 한계 반응물이 되겠죠? 얘 4가 모두 반응하려면 얘의 5분의 4만큼인 3.2g이 필요해요. 근데 3.6g이 있으니까 얘가 한계 반응물이 될 겁니다. 그럼 반응 후 남아있는 물질은 누구다? B. 얼마큼 남아있을 것이다? 0.4g이니까요. 위에 꼴과 맞추기 위해서 5분의 2가 남아있다고 써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해볼 건 X인데 X가 뭐냐? 실험 3에서 C의 밀도입니다. 기체의 밀도는 어떻게 계산하죠?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하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C의 밀도라는 거죠. 즉 부피분의 C의 질량을 대입해주면 됩니다. 실험 1과 실험 3을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생성된 C의 질량비를 보겠습니다. 1에서는 A가 1만큼 반응했고 3에서는 A가 4만큼 반응했죠. 반응한 A의 질량비가 1대 3으로 만들어진 C의 질량비도 1대 4가 될 겁니다. 그 다음 부피는 여기 반응 후의 부피를 보면 되겠죠. 6하고 17이 나왔으니까요. 6, 17을 그대로 대입해 주겠습니다.
이거를 B로 정리해보면 17대 24가 나오죠. 실험 1과 실험 3의 밀도비가 17대 24여야 됩니다. 즉 X는 몇이다? 24다. 그러면 이제 화학 반응식의 개수와 B와 C의 분자량만 찾아주면 되는데요. 뭘 이용할 거냐? 실험 1과 실험 3의 반응 후 부피를 이용할 겁니다. 1과 3을 이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까닭이 뭘까요? 1과 3 반응이 진행되고 나서 남아있는 물질이 B와 C로 동일하거든요. 실험 1과 실험 3에 남아있는 B의 질량비를 보면 몇 대 몇으로 남아있어요? 2대 1로 남아있죠. 만들어진 C의 질량비는 몇 대 몇일까요? 1대 4가 될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반응한 질량비가 1대 3으로 생성된 C의 몰비도 1대 4가 되겠죠. 그 질량을 여기 오른쪽에다가 써줄게요. 반응 질량비가 5대 4대 9라고 했지만 실제 반응하는 양을 보면 여기에서 1g, 여기에서 0.8g이 반응하잖아요. 2분의 W만큼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생성되는 C의 질량이 1.8g이 될 거고요. 실험 3에서는 이거의 4배만큼 반응이 진행되기 때문에 7.2g의 C가 만들어질 거예요. 여기서 B와 C의 질량에 대한 몰수를 정의를 할 건데요. B 5분의 2g을 베타몰로, C 1.8g을 감마몰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1에 남아있는 물질의 몰수가 어떻게 정의돼요? 2베타 플러스 감마로 정의되겠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부피랑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될 거예요. 왜?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기체의 몰수랑 부피는 비례하기 때문이죠. 그럼 밑에서는 어떻게 식을 써줄 수 있겠어요? B는 베타만큼, C는 4감마만큼 있네요. 그럼 베타 플러스 4감마가 17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죠. 물론 두 개의 식을 연립해도 되지만 여기 밑에 꼴이 좀 특이해요. 감마에다 4 놓고 베타에 1 넣으면 성립하죠. 물론 다른 경우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대입해야 베타와 감마 숫자값 차이가 적게 납니다. 그럼 4하고 1을 위에다가도 대입해봐요. 6 나오죠. 그럼 우리가 베타는 1이고 감마가 4라는 사실을 알아냈네요. 우리가 구한 건 B와 C의 질량에 대한 몰수잖아요. 이거를 부피처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즉 B는 5분의 4, 즉 2베타만큼 남아있었는데 베타가 1이죠. 그럼 남아있는 B의 부피가 2리터였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C는 감마만큼 남아있었죠. 근데 감마가 4였잖아요. 그럼 C는 4리터만큼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를 실험 2에도 실험 3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험 1과 실험 2를 보면 반응한 A양이 여긴 1, 여기는 2였거든요. 즉 생성된 C의 몰비가 1대 2여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실험 1에서 C가 4리터 만들어졌다면 2에서는 8리터가 만들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8리터에다가 A의 부피를 더한 게 12리터죠.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A의 부피는 몇 리터다? 4리터다. 여기까지 했으면 문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새 기체의 밀도를 구할 겁니다. 왜? 우리가 반응 질량비를 알고 있죠. 기체의 밀도비는 기체의 분자량비와 같기 때문에 새 기체의 밀도비를 비교하면 분자량비를 찾을 수 있을 거고 W의 B는 몰비와 화학식량의 B의 곱과 같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개수까지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A부터 먼저 정리해 볼까요? 실험 2를 기준으로 하면 A 1g의 부피가 4리터입니다. 그럼 A의 밀도는 4분의 1이 될 거고요. 실험 1로 B를 정의하도록 할게요. 5분의 4g의 부피가 2리터죠. 그럼 5분의 4를 2로 나누면 5분의 2. 이게 B의 밀도가 되겠네요. C로 갈게요. C는 1.8g의 부피가 4리터거든요. 1.8을 4로 나누면 되겠죠. 혹시라도 이게 조금 복잡하신 분들은 이거의 분수값이 5분의 9잖아요. 5분의 9를 4로 나눴다. 20분의 9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장 간단한 정수비를 만들려면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20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5대 8대 9로 밀도비가 정리가 되네요. 마무리 해볼까요? W 몰수 화학식량 써주시고 정리해볼게요. 반응 질량비는 5대 4대 9, 화학식량비는 5대 8대 9. 그러면 몰수비가 1대 2분의 1대 1이 나오죠? 즉 A하고 C의 개수는 몇이 나온다? 2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구한 값을 대입해 가지고 답을 정리를 해보면요. C가 2였고 X 24, B의 분자량은 8, C의 분자량은 9.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계산해 주면은 2분의 27,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선생님이 설명한 순서대로 천천히 정리해 보시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네요. 고3 2022학년도 11월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하여 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반응식이 나와 있고요. 표는 B Xg이 들어있는 실린더에 A의 질량을 달리하여 놓고 반응을 완결시킨 실험에 대한 자료이다. 2에서 반응 후 남은 B의 질량은 3에서 남은 A의 질량의 4분의 1배이다 하고 이렇게 표를 줬습니다. 그리고 A랑 X의 곱을 구하라고 했네요.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 바로 반응의 완결점을 찾고 그 완결점의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실험 2에서 반응 후에는 B가 남았고 실험 3에서는 반응 후에 A가 남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와 3 사이 이 지점에 반응의 완결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럼 도대체 반응의 완결 지점이 정확하게 A를 얼만큼 넣었을 때인가 찾아줘야겠죠. 그거에 대한 힌트가 어디 나와 있냐? 바로 여기 분수값에 나와 있습니다.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의 상대값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요. 1에서 2로 갈 때에는 반응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계속 늘어야 합니다. 1에서 2로 갈 때 A 양을 2배 늘렸죠. 그럼 생성되는 C의 양도 어떻게 돼야 돼요? 2배 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수의 분자값을 보니까 마침 4에서 8로 2배가 늘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는 7분의 4와 9분의 8을 실제 값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즉, 실험 1에서는 C가 3을 만들어줬고 실험 2에서는 C가 8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자항은 몰수항이고 분무항은 부피항이에요. 아보가드로 법칙 때문에 기체의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긴 하지만 똑같은 값을 갖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몰수랑 부피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면 좋은데 그 관계에 대한 힌트는 화학 반응식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면 B가 원래 있었고 거기에 A를 첨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선생님이 개념 강의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실린더에 어떤 물질을 첨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킬 때에는 얘가 반응에 모두 참여한다? 그러면 얘가 주는 부피 변화가 없다고 가정을 하거든요. 즉, 실험 1과 실험 2는 첨가되는 A가 모두 반응에 참여하면서 없어지기 때문에 사라지는 B와 생성되는 C에 의해서만 부피 변화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거를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에서 만들어진 C의 양이 몇 몰이었죠? 3몰이었습니다. 얘가 3을 만들어졌다는 건 반응에 참여한 B는 2몰이란 소리예요. 즉, 실린더 내부를 보면은 2몰의 B가 감소하고 4몰의 C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기체의 몰수가 얼만큼 늘어난다? 2몰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즉, AWg을 계속 첨가하면서 반응을 진행시키게 되면 C가 4몰이 만들어질 때 전체 기체의 몰수는 몇 몰이 늘어난다? 2몰이 늘어난다. 왜? 어차피 첨가되는 A는 반응에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분모를 보면 부피가 몇 리터 늘어나고 있어요? 2리터. 근데 우리는 몰수가 몇 몰 늘어난다 했어요? 2몰. 2몰과 2리터 동일시 되는 거 보이시나요? 이 문제에서는 기체의 몰수와 기체의 부피가 똑같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즉 1몰의 부피가 1리터로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 분수식이 전체 기체의 부피분의 생성물의 양이잖아요. 혹시 완결점에서 이 분수값은 몇이 나올까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분모값을 뭘로 생각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전체의 기체의 몰수분의 생성물의 몰수가 되기 때문에 완결점에서는 분수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수의 변화를 보면은 분모가 2 늘어날 때 분자가 4 늘어나고 있거든요. 즉 분자가 분모보다 2배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 분수값이 1이 될까요? 바로 10분의 10이라는 분수식이 만들어졌을 때입니다. 분모가 1 증가하고 분자가 2 증가하는 상황이죠. AW가 반응할 때 2, 4만큼 증가하죠. 근데 지금은 1, 2 절반만큼 증가했네요. 2부터 완결점까지 얼만큼의 A가 들어갔다? 0.5만큼의 A가 들어갔다. 즉 A가 2.5Wg이 첨가되게 되면 반응이 완결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혹시 여기까지 정리가 안 되셨다면 바로 영상을 한번 돌려보면서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딜 볼 거냐? 실험 4를 볼 거예요. 반응이 완결된 이후부터는 더 A를 넣는다 하더라도 생성되는 C의 양이 늘지 않아요. 즉 분자값이 10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8분의 5를 16분의 15로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럼 이번에는 이게 실제값이 되겠죠? 그럼 어떤 걸 써먹을 수 있냐? 완결점에서 총 기체의 몰수가 10몰이었는데 6몰이 됐대요. 왜 전체 기체의 몰수가 증가했겠어요?
A가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총 A가 4W 들어왔는데 완결점 이후에 들어온 A는 1.5W이기 때문에 A 1.5Wg의 몰수가 6몰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완결점에서 총 기체의 몰수가 10이었고 완결점부터 4지점까지는 첨가되는 A에 의해 몰수 변화가 일어나므로 첨가되는 A 1.5W의 몰수가 6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이야기가 가능할까요? 위에 써져 있는 2.5Wg의 몰수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갈 때 3분의 5배 되는 거 보여요? 그럼 몰수도 3분의 5배였겠죠. A 2.5Wg은 몇 몰이다? 10몰이다. 여기에서 반응 계수가 나오겠네요. A 10몰이 모두 반응에 참여해서 C가 몇 몰 만들어졌어요? 10몰 만들어졌죠. 반응 몰비 1대1인 거 보이나요? C의 계수가 2였네요. 그럼 A의 계수도 몇이 나와야 된다? 2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A 값을 찾아줬고요. 이제 X를 구해주면 되는데 X라는 건 처음에 들어있던 B의 질량이잖아요. 아직 우리가 사용하지 않은 반응 후 질량 자료를 이용해서 X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완결된 지점은요. A가 2.5W만큼 첨가됐을 때예요. 근데 실험 1을 보면은 2W만큼만 들어갔거든요. 2.5가 첨가돼야 완결이 되는데 2Wg만 들어갔다. 즉 반응이 5분의 4만큼만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에 B가 Xg이 있었잖아요. A 2Wg만큼을 첨가하게 되면 반응이 5분의 4만큼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중 5분의 4가 반응에 참여하고 5분의 1만 용기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즉 실험 2에 남아있는 B의 질량은 5분의 X라는 거죠. 어떤 식으로 찾은 거예요? A 2.5W를 첨가해야 반응이 완결됩니다. 근데 지금은 2W만 첨가되었습니다. 즉 5분의 4만큼만 첨가되었기 때문에 반응도 5분의 4만큼이 진행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5분의 1만큼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게 실험 2에서 남아있는 B의 질량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엔 실험 3에서 남아있는 A의 질량 구해볼까요? 완결점까지 사용된 A가 2.5W, 그리고 3은 3W를 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A의 질량은 0.5W, 2분의 W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2에서 남은 질량이 3에서 남은 질량이 4분의 1배이다 라고 했죠. 그럼 3에서 남은 질량 2분의 W에다가 4분의 1배를 해줬더니 5분의 X가 나왔다. 식이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X에 대해서 정리하면 X는 8분의 5W가 되겠습니다. 그럼 A랑 X 찾았으니까 곱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A랑 X 곱하면 4분의 5W 나오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문제에 포함된 내용을 잘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마냥 쉽진 않으니까 또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 실시되었던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난이도가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섞여 있는 만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